모국어로 살며 꿈꾸며 재외동포 문학 낭독. 오늘은 오스트리아 빈에 거주하는 홍진순 작가의 수필 그들 밖의 인생입니다. 오늘은 영하 20도나 내려가는 추운 겨울 아침이다. 7시가 지났는데도 주위는 아직 어둠에 둘러싸여 있고 보도 위엔 살얼음이 덮였다. 대문 앞에 내어놓은 쓰레기통을 안으로 들이려는데 마침 같은 일로 나온 옆집 남자와 마주쳤다. 한 달에 한 번은 쓰레기 수거를 해가는 덕택에 겨울 내내 보지 못하던 그를 오늘 보게 되었다. 몇십 년 만에 만나는 친구처럼 반가워 아침 인사를 건넸다. 어둠을 다 걷어 올릴 듯 밝은 목소리로. Guten Morgen? Guten Morgen, wie geht's? 반기는 내 마음에 반도 안 차게 흘리듯 되묻고는 내 대답이 채 떨어지기도 전에 그는 몸을 후두둑 털며 어깨를 움츠리고는 재빨리 집 안으로 사라져버렸다. 어쩜 이 짧은 인사가 하루 종일 내 대화의 전부일 수 있는데 더더욱 이국의 한기를 다시 느끼며 집안에서 굵은 모래를 가져와 보도 위에 뿌렸다. 모래가 또다시 얼어붙으면 이번엔 소금으로라도 얼음을 녹여야 한다. 소금이 토질과 식물들을 망가뜨리는 것을 알지만 누군가 우리 집 앞에서 사고를 당하면 그 책임 또한 만만치 않다. 늘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소금을 뿌리면서 이 완벽주의가 부르는 피해의 찌꺼기도 많아짐을 느낀다. 쓰레기 처리의 규칙도 엄격해서 처음엔 많은 실수를 했다. 길을 가는 도중에 공동 쓰레기장이 보여 차에 있던 쓰레기를 버리는데 한 늙은 여자가 나오더니 이곳은 당신 구역이 아닌데 왜 버리느냐며 처음 한 번은 봐준다는 식으로 훈계하고 떠났다. 갑자기 머리가 띵하고 자존심이 바닥으로 굴렀다. 도대체 저 멍청해 보이는 여자는 내가 어느 구역에 살고 있는 것까지 어떻게 알지? 남의 뒷조사나 하는 할 일 없는 여편네 같으니라고. 하루 종일 사그라들지 않는 불편한 심사를 안고 저녁에 퇴근한 남편에게 위로의 한마디를 기대하며 자초지정을 알렸다. 근데 웬걸? 남편이 그 여자가 옳다고 했다. 쓰레기도 정해진 자기 구역에 버려야 하고 공휴일과 일요일에는 병이나 깡통 같은 소리나는 물건을 버려서는 안 되며 집에서나 정원에서도 소음을 내면 안 된다고 했다. 숨막히는 법칙과 규율에 짜증이 일어나서 비꼬듯이 물었다. 그럼 공기 속에서 숨은 몇 번씩 쉬어야 한다는 법칙은 없어? 그럼 공기세도 있어. 숨쉬는 빈도의 법칙은 아직 없지만. 공기세는 작업장이나 가게에 환풍기나 에어컨디션을 장치하면 붙는 세금이란다. 내가 비꼬듯 물어од은 남편의 가르침이었다. 중북부의 유럽은 거의 반년이 잿빛으로 이어지는 우중충한 겨울이다. 중부 유럽의 이곳 비엔나 근교. 인구 1000여 명이 살고 있는 숲속 마을에 나는 살고 있다. 스트레스가 많은 남편이 선택한 아주 조용한 곳이다. 나는 이곳의 적막함을 공동묘지라 칭하고 남편은 이 적막함을 낙원이라고 칭한다. 여름에는 그래도 공사장의 인부들 소리라도 들리고 정원을 가꾸는 사람들의 움직임도 보여서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마을 사람들은 여름 내내 자신들의 성을 수리하고 단장하며 정원을 가꾼다. 이곳 사람들은 자신의 집을 자신의 성이라는 신념으로 산다. 그러다가 겨울이 오면 성의 동굴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 집집마다 흘러나오는 굴뚝 연기 외엔 어느 그림자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겨울의 시골 마을. 그들은 거기 동굴 안에서 아늑한 왕자의 자리를 즐기는지
고독을 씹는지 알 길이 없다. 나는 그들의 겨울성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 다만 음습한 안개 속에서 마른 가지를 울리며 지나가는 삭막한 바람 소리만 들으며 계절을 견뎌낸다. 그러다 3월쯤이 되어 간혹 엷은 햇살이 비치면 공원이든 발코니든 어디든 반 벗은 몸으로 햇볕들을 쬐다. 어떤 이웃은 알몸으로 정원 구석의 긴 의자에 누워있기도 해서 가끔 나를 민망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물론 못 본 척하고 빠르게 지나가 버린다. 이런 광경들은 어둡고 습한 땅 속에서 빛에 굶주린 벌레들이 일제히 빛을 따라 나오는 행렬 같아 보인다. 벌레 같다는 표현이 좀 미안하긴 하지만 빛이 없는 땅 밑의 애벌레를 연상시키면 사실이다. 그리고 그들의 하얀 피부는 금세 삶은 가재처럼 빨갛게 익는다. 그 빨강이 갈색으로 변할 때까지 거듭되는 일광욕에 대한 욕망은 대단하다. 햇볕이 싫어서 몇 겹을 두르고 다니는 우리네와 반대로 그들은 갈색으로 잘 그을린 피부는 미와 부와 젊음의 상징이다. 집에 딸린 정원이 없거나 해변으로 휴가를 갈 수 없는 형편인 사람은 미용실의 솔라 시스템에서 선텐을 할 정도로 백도자기처럼 하얀 피부는 인기가 없다. 이 마을에서 나는 유일한 동아시아인이다. 어느 날 남편이 지나가다가 노인 몇 명이 모여서 놀라운 소식이라는 듯 얘기를 주고받는 것을 들었다. 글쎄, 우리 마을에도 벌써 중국 여자가 들어와 있어. 저 아랫목에 사는 것 같아. 라고 큰 비밀이라도 알리듯 수근거리는데 그게 바로 나를 두고 하는 얘기였다며 재미있다는 듯 전해주었다. 이들에겐 100여 년 전부터 떠도는 위험 신호가 있다. 소위 황인종들의 위험이라는 루머다. 그 첫 신호로 내가 등장한 것이다. 이것은 그 많은 중국인들이 몰려옴의 위험을 뜻하는 것인데 그들은 한국인이나 일본인을 중국인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항상 대문이 열려 있고 대문간 평상에 하루에도 수십 명의 사람이 와서 앉아서 쉬고 얘기를 나누고 채소나 과일이 많으면 나누어 주고 가던 그 정겨운 모습들이 너무나 그리운 이 추운 아침에 온몸을 녹이려 커피 메이커의 비엔나 커피 단추를 누른다. 검은색 커피 위에 하얀 생크림으로 그려지는 러브마크. 나는 이 하얀 생크림의 사랑으로 그들 속에 녹아들어 부드러운 갈색의 커피가 되고자 무던히도 애썼지만 결국 비엔나 커피는 되지 못했다. 그래도 아득한 시절 밥을 먹고 함께 나누던 숭늉이나 어떤 손님에게든 아낌없이 나누던 보리차의 기억만으로 이 찬 계절을 버텨본다.